자,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유형자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유형자산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눈다 그랬었죠. 첫 번째는 취득 단계. 취득 단계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여기 부대 비용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는지 그게 문제였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 단계. 사용 단계에서도 이슈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본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일 경우에는 여기 자산, 해당되는 자산 명칭으로 기록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수익적 지출인 경우에는 거기 해당되는 비용 발생하게 되면 이 발생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 계정 사용을 했죠. 수선비는 뭐하고 관련된 거? 수선비는 건물이나 건물 또는 기계장치와 관련된 것들은 수선비라는 계정 쓰세요. 기계장치.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요.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가 아니라 유지비. 이는 차량 운반구와 관련된 거. 자, 근데 지난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니까 문제에서 분명 차량과 관련된 그 비용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차량 유지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문제에서 수선비라고 쓰라고 했단 말이지. 지금 관련된 비용 계정 이름을 수선비라고 기록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차량 운반구 차량 유지비라고 배웠으니까 난 차량 유지비라고 써야 돼 라고 쓰면 채점관이 이거 맞게 해주겠습니까? 틀리게 하겠습니까? 왜 말 안 들어? 문제에서는 걔가 왕이야. 시키는 대로 알겠죠? 내가 배웠다 할지라도 문제 지시사항의 계정을 뭐 사용하라고 했으면 꼭 그거 사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문제 보고서 저한테 질문하는데 선생님 이거 차량 유지비 아니에요? 당연히? 당연히 맞죠. 근데 왜 이게 틀려요? 여기 문제에서 지금 수업이라고 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듣기에도 황당하죠? 여러분이라고 안 그럴 자신 있어요? 긴장하다 보면 사용하라는 게 이게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문제를 꼼꼼하게 안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 꼼꼼하게 안 읽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금 교재 읽으라고 얘기하죠. 그 읽는 거 습관이 안 되는 사람은 글씨를 갖다 띄엄띄엄 읽어요. 그게 습관이 그렇게 배게 되면은 나중에도 시험 문제 풀 때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책 읽는 습관을 갖다 자꾸 들게끔 하려고 제가 계속 진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교재 정독해서 천천히 읽으라 그러죠. 그거 계속 해보세요. 우리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 교재 읽는 거에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꼭 말 안 들어. 저기 빨간색 계정 고칠 때 컨트롤 F1 눌러서 하라 그랬더만 그걸 까먹었어. 아이고 참.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설명할 거 3번은 아니죠. 사용 단계에서 이슈가 됐던 거 여기 감가 상각비에 대한 거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감가상각비는 총 4가지 설명해 드렸었죠. 우선 정액법, 정률법, 그 다음에 연수 합계법, 생산량 비례법에 관련된 거 설명해 드렸고, 자, 이제 제가 세 번째 설명해 드릴 게 처분 과정이에요. 우리 회계 담당자는 이렇게 회사에서 유형자산을 갖다가 취득한 그 순간부터 나중에 처분할 때까지 이 금액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록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지껏 연습했던 이 차량 운반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처분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차량 운반구를 아까 예를 들어 드렸던 것처럼 500만원 주고 샀어요. 근데 얘를 사용하면서 감가, 상각, 누계에게 여지껏 얼마 비용화 시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요. 여기 360만원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을 썼다고
가져오라는 거죠. 값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얘 장부가액이 140만 원짜리라고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 놓았다는 얘기죠. 근데 얘를 갖다 처분하는 거예요. 처분하는데 얼마에 처분하기로 했냐면 100만 원에 이렇게 처분하기로 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개정에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런 거 배운 적 있었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쓴 용어예요. 자, 지금 우리 이 차의 값은 500만 원짜리예요, 140만 원짜리예요. 우리가 계산해 놓은 것은 140만 원짜리인데 얘를 지금 얼마에 팔고 있어요? 100만 원에 팔고 있죠. 그러면 손해겠어요? 이익이겠어요? 손해죠. 그래서 바로 그때 쓰는 용어가 이 장부가액과 우리가 처분하는 금액 이하고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플러스가 나든지 마이너스가 나든지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40만원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이때 쓰는 이 마이너스 40만원의 용어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개정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회계 1급, 세무 2급까지 이론 문제에서 요거만 갖고도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는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읽고서 반드시 이 모양으로 무조건 먼저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지를 먼저 계산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회계 공부할 때 이 유형자산에 대한 이 회계 붕괴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저는 옛날에 처음 공부할 때.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거 이해 잘 하시고 그 순서대로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붕괴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 설명 잘 들어야 되겠죠. 첫 번째, 유형자산을 처분한다 그러면 얘는 지금 자산, 차량 운반구를 갖다가 파는 거잖아요. 그럼 자산은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감소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다가 뭐를 써줘요? 차량 운반구 얼마? 500만원 이렇게 써주시라고요. 이게 1번이에요. 무조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두 번째, 왜? 팔았으니까. 두 번째, 여기 이 차량에 대해서 비용화시켰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얘가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얘가 바로 자동적으로 두 번째 게 없어져야 돼요. 그럼 얘는 자기 자리가 차변이라 그랬어요? 대변이라 그랬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이 자기 자리라 그랬죠? 얘를 감소시킬 때는 어디로 써줘야 되겠습니까? 차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 해서 36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얘는 여기 적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의미를 알아야지. 의미가 뭐였길래? 차량 운반구는 자산인데 처분에 따르니까 자산은 감소시켜야 되고 얘를 비용화시켰던 감가상각 누계 대변이 자기 자리였던 거 차변으로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장부가액은 여기 나와 있는 장부가액은 이 차량 운반구와 감가상각 누계액의 차이죠. 근데 여기 벌써 차이가 생겨 있죠. 장부가액도 쓸 필요가 없죠. 뭐 남았어요? 우리가 판매하는데 돈 이 한 달 뒤에 준대요. 그럼 이 돈 받을 거 계정 뭐라고 써야 돼요? 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럼 여기 외상매출금 할까요? 뭐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 못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는 얘기죠. 얘는 일상적인 경영활동 아니죠. 상품 제품 아니죠. 그러니까 미수금이라고 쓰셔야 돼요. 미수금 얼마 받을 거였어요? 100만원 됐어요? 그리고 회계 처리는 일단 다 끝났어요. 차변하고 대변 합계금액 얼마가 차이나요? 40만원 차이 나죠. 어디 차변이 부족해요? 대변이 부족해요? 차변 여기에 40만원 부족하죠. 40만원 얘 이름 뭐예요? 이죠.
예, 맨 마지막에 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지 이익인지 우리 위에서 먼저 계산해 놓았잖아요. 여기서 분개할 때 이 금액하고 여러분이 분개하는 마지막 이 금액하고 일치하면 분개를 정확하게 잘 하신 거고, 틀리면 어딘가 틀린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계정 이름은 뭐라고 쓴다? 여기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써서 맨 마지막에 분개를 한 여기 이 금액하고요, 우리가 위에서 계산해 놓은 요 금액하고 일치하게 되면 검증 기능까지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순서로 제가 그나마 또 정리해서 써드린다면, 차량 운반구에 회계 처리할 때 대변에다가 처분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없애줘야 되겠죠? 얘가 1번이에요. 무조건이야. 1번. 연습을 갖다가 지금 오늘 배우셨으면 이거 며칠 동안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감가상각누계액도 자동으로 먼저 없애주셔야 돼요. 그죠? 감가상각누계액 대변에다가 이렇게 없애주시게 되면 얘가 무조건 2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돈 또는 우리가 받을 돈, 대부분은 받을 돈으로 나와요. 받을 돈, 요거 얘가 미수금 계정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미수금이라고 써주시고요. 얘가 3번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계산했던 거하고 우리가 마지막 기록하는 이 차액 금액하고 일치하는 거, 이걸 검산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입력해야 되는 4번. 유형자산 처분 문제와 관련돼서는 출제율 100%도 넘는 이 출제율을 갖고 있는 이 문제, 여러분이 이론이 됐던 실기가 됐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인지라 반드시 제가 요 형태로 먼저 문제를 읽고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요걸 먼저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거의 틀릴 일 없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유형자산과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던 항목들이고, 여러분 교재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60페이지에 보세요. 6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유형자산에 대한 토지, 건물, 구축물 종류 나와 있고요. 거기 해당되는 설명들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천천히 다 읽어보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그 다음에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이라고 쓴 게 있잖아요. 제가 사용과정이라고 얘기했던 항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61페이지에 수익적 지출, 거의 파란색으로 주의라고 쓴 것들도 지출 문제에 다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빼놓지 말고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61페이지에 아이캔에 보시게 되면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이에요. 과대계상, 과소계상 이런 문제가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대상금액, 그 용어도 아까 설명해 드렸고, 그 감가상각의 3요소에 대한 용어 설명드려요. 다음 페이지까지. 다음 62페이지 보면 감가상각 방법, 그래서 정액법과 정률법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저는 연수학계법하고 생산량 비례법까지 다 설명을 해 드렸죠.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그 다음에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장부에 기록되는 그 금액의 방법,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유형자산의 처분까지 용어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설명은 다 해드렸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 이따가 해드린다고 했던 거,
중에서 여기 건설 중인 자산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뭐 내용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건물을 외부에서 취득하게 되면 외부에서 취득을 하게 되면 그냥 건물이라고 기록하면 돼요. 그죠? 근데 외부에서 취득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우리가 회사에서 직접 짓는다면 걔는 하루아침에 지어질 게 아니겠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건물이 완성되지는 않았고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돈은 계속 나갈 거예요. 그때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걔 이름을 갖다가 기록할 때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지금 건물을 짓게 되면 보통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 건물을 지을 때 건설사에다가 그 건축회사에다가 돈을 줘야겠죠. 계약금도 줘야 되고 중도금도 줘야 되고 돈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건설 중인 자산 뭐 10,000원 나갔고 중간에 또 중도금, 이게 만약에 계약금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건설 중인 자산, 계약금도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써요. 건물과 관련된 계약금은. 우리 계약금 그러면 선급금 배웠죠. 근데 건물과 관련된 거는 선급금 쓰시면 안 돼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 중도금 나왔어요. 건설 중인 자산, 여기 5,000원 또 나갔고요. 근데 이 건물이 얼마짜리였냐면 2만원짜리였었어요. 2만원짜리 건물이 완성이 되면 마지막 잔금 5,000원 주고서 이 건물을 인수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자산에 현금이 나간 거는 얼마가 나갔어요? 15,000원 나갔죠. 자, 그렇게 현금으로 나갔다고 기록하고요. 대변에다가는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 현금으로 15,000원 다 이렇게 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건물이 완성이 되겠죠. 완성이 됐다면 차변에다가 건물은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2만원짜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지금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서 쌓아놨던 금액이 총 얼마가 지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15,000원 이렇게 없애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차액, 건물 완성이 됐으니까 나머지 차액인 5,000원은 현금으로 5,000원 이렇게 주고서 건물이 2만원짜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건설 중인 자산, 얘는 좀 임시계정이에요. 언제까지 사용하는?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사용하는 임시계정이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죠. 건물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 얘는 다 없애줘야 돼요. 얘는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사용하는 임시계정이 되는 것이고요. 건물이 완성되면 임시계정으로 사용했던 건설 중인 자산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상계 처리해서 없애줘야지만이 여기 금액으로 건설 중인 자산의 합계 금액 차변에서 다 없어질 것이고 대변에서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게 되면 이 건물은 얼마 주고 2만원짜리였었는데 우리 앞에서 현금 여기 15,000원 줬고 완성됐을 때 5,000원 줬으니까 금액이 딱 일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아까 얘기 나왔던가요? 마지막 종결 여기다 쓸까? 밑에다가 옆에다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감가상각 하지 않는 계정 두 가지 있다 아까 나와 있었죠. 첫 번째 거는 토지는 값이 감가상각 값어치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값어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아예 얘는 태생적으로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이 아니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왜 감가상각을 안 해요? 얘는 지금 여기 보세요.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 과정에서 감가상각비 값이 떨어지는 것이지 아직 취득 과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 과정이 끝나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듣거나 말거나. 여기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는 용어가 있어요. 감가상각비를 설명하는 용어는 뭐라고 여러분이 이제 듣게 되냐면, 감가상각비는요, 얘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절차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절차가 얘는 규정 중에서 무엇을 설명하는 용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가 감가상각비를 설명하는 용어예요. 이유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급수가 올라갈수록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용어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왜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야지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 올해 2021년에 차량 운반구 500만원짜리를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500만원을 갖다가 올해 비용으로 다 한꺼번에 처리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올해 당기 순이익은 500만원어치가 확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 사갖고 왔던 차량 운반구는 지금 몇 년 동안 사용할 거예요? 5년 동안 사용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갖고 온 해에 500만원 다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5년 동안 사용할 동안에 100만원씩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라는 게, 그게 이 기업회계 기준에서의 비용 처리 방법인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합리적이에요? 그냥 사갖고 왔을 때 500만원 다 비용 처리하는 게 이게 합리적일까? 차를 사갖고 왔는데 이 차는 5년 동안 사용할 거니까 5년 동안에 100만원씩 비용 처리하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일까? 그 합리적인 걸 따지다 보니까 그러면 체계적으로 계산해서 그 금액을 빼자. 그 방법이 감가상각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감가상각의 뜻이랍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차후에 여러분 이제 세무이급 이런 쪽에 나갈 때 문제에서 많이 접해보고 교재에서도 나오는데, 여러분이 처음 보는 이 내용들의 입장에서는 교재 그 내용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요.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에 대한 자료는 다 끝났고, 그 다음 단계는 내일 무형자산에 대한 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